한국 일부 기업들이 전 세계 판매 국가 중 유독 한 국가만을 차별하고 있다는 논란이 꾸준히 일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두세 배의 차이의 가격 정책을 보이고 제품 기능의 차별, 디자인의 차별, 그 외 여러 서비스적인 면에 차이를 보여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 기업이 자국민을 차별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바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거론되는 각종 내수차별의 고질적인 문제는 수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사실 이미 똑똑하게 소비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국내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심각하길래 자국의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걸까요? 우선 최근 중국형 모델을 출시하며 내수차별로 화제가 되었던 모 자동차 회사는 한국 내수용과 중국형의 상품성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한국형보다 중국형 차량의 길이가 75mm가 길고 휠베이스는 50mm가 더 길며 외부 디자인부터 차이를 드러내고 중국형이 확실히 한국형에 비해 내부 디자인조차도 고급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아쉬움을 안깁니다. 전자제품은 가격으로 내수차별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공식 사이트와 미국 공식 사이트에서 동일한 사양의 동일한 모델의 판매가를 비교했을 시 한국에서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에 판매하며 극심한 내수차별을 보였고 결국 직구하는 행렬로 이어졌습니다. 이 상황이 더 안타까운 이유는 한국은 소위 호구의 나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해외 기업의 차별 대우를 받아왔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는 세계적인 기업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은 꾸준한 한국 차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에어팟 프로가 출시되었을 당시에도 한국은 32만 9천원, 미국은 249달러로 한화로 약 29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출시되며 차별적인 가격 정책을 보이며 국내에서 애플이라는 브랜드 선호도가 적지 않음에도 변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미국, 유럽 의료진에게 마스크 200만 장 기부, 중국 격리 직원들에게 아이패드 포함된 구호 물품 전달 등 다양한 기부를 해온 애플의 모습을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애플 코리아에 애플이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기부 사업이 있냐라고 묻자 돌아온 답변은 왜 해야 되죠? 라는 되물음뿐이어서 더 큰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에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전년 대비 해외 실적이 감소하는 상황이 생기며 두 마리 토끼를 놓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국의 기업이 자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겨주는 지금 반대로 해외인들이 한국보다 높은 판매 금액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는 일도 있었는데요. 올해 한 커뮤니티에 일본에서 금값에 팔리는 운동화라는 글에 라카이 코리아의 제품이 한국에선 6만원대, 일본에선 18만원대의 금액에 팔린다며 달러벌이를 한다는 내용이 올라왔었습니다. 또 과거 독도후원부터 세월이 흘러 빛바랜 태극기를 구현한 운동화를 일본 불매운동이 일었던 라카이 코리아는 일본은 239개 판매 국가 중 하나일 뿐이며 저희는 그저 진실을 알릴 뿐입니다 라는 공식 답변을 보여주며 팔 마음이 없는 척 하더니 장사꾼이다 라며 한국의 판매가와 일본의 판매가가 다른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 이 기업이 판매하고 있다는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모든 제품들이 국내보다 최대 4배까지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판매가를 비교해보면 같은 제품이 국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19,000원, 일본에서는 7,694엔, 그 외 다른 국가에서도 72.42달러로 한화로 85,000원대 4배 이상의 차이로 판매 중인 게 확인됩니다. 그런데 어딘가 생소하거나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라카이 코리아에서 해외에 판매 중인 제품들을 보면 태극기가 들어가 있거나 독도가 그려져 있는 것이죠. 또 상품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에는 일본 731 부대에 관한 번역 자료들과 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가 영문으로 적혀 있었는데요. 이러한 특이점의 해외 언론 기자는 라카이 코리아는 보통의 패션 기업들처럼 자신들만의 디자인을 내세우는 게 아닌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린다며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실제 일부 수익금이 독도협회에 후원되는 뜻깊은 일에 쓰인다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좋은 일을 행함에도 국내와 차별적인 금액의 해외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항의나 문의를 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라카이 코리아는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놓습니다. 한국 런칭 후 첫 출시한 라카이 KR이라는 스니커즈를 해외 사이트에 첫 판매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국내 공식 홈페이지 판매가와 해외 판매 사이트의 가격 차이로 많은 해외 고객분들이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라카이 코리아에서 해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 대부분은 한국적인 디자인과 그에 담긴 역사를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한국의 기업이 국내와 해외 판매가의 가격 정책에 차별을 두는 점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은 없을 예정이다라는 강경한 의사를 비췄습니다. 또 이들이 이러한 입장을 내놓으며 본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국내 고객분들 덕분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 런칭을 하자마자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일본에 불매운동에 일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런칭 후 대부분의 시간을 적자로 운영이 되었던 라카이 코리아. 적자인 와중에도 일본 731 부대와 일제강점기 당시 한쪽 팔을 잃어야 했던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퍼뜨리며
보이지 않는 방해 요소 속에서도 꾸준히 한국적인 디자인과 역사를 알리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업이 겪는 외수 차별에 대한 항의도 이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점차 해외에도 한국적인 제품을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력이 퍼져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해집니다. 이 작은 기업이 보여준 내수 시장만을 위한 운영 방식이 해외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계기가 되어버린 결과가 한국의 여러 기업들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도 있는 전환점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립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코이케 유리코가 어제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재선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쿄올림픽으로 일본 부흥을 외치고 C19로 매일 피켓 브리핑을 하던 쇼맨십의 대가입니다. 아베 못지않은 극우 정치인이며 혐한으로 일본인들의 지지를 요리하던 정치인입니다. 그동안 일본 언론에서도 정말 아무 생각 없는 문외 정치인이며 오로지 이미지 정치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혹평을 받던 코이케입니다.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일본의 주간지들이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뭐 저런 인간에게 투표하느냐는 식입니다. 실컷 뽑아놓고 악담하는 꼴이 우습기만 합니다. 도쿄 도지사 선거의 투개표가 5일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8시 NHK가 개표 방송을 시작한 지 4초 만에 코이케 유리코 당선 확실이라고 할 정도로 일방적인 선거였습니다. 5일은 일본에서 C19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와중이었고 갑자기 규슈 지방 구마모토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종일 분위기가 뒤숭숭한 일본이었습니다. 코이케는 60%에 가까운 366만 표라는 역대 2위의 지지를 받았는데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기에 지지층의 80%의 몰표를 받았습니다. 자민당은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코이케를 지지했지만 아베는 심기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코이케는 2012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의원을 지지했고 2017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아베 타도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차기 총리로 물망에 오를 정도로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기에 이시바 시게루와 밀약을 한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이케는 아베 못지않은 혐한 극우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찐 개찐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코이케가 당선이 되자마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일본 주간지들이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프레지던트 온라인판은 사기왕을 또다시 선택한 도쿄 주민들의 죄, 너무 잔인한 일본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바로 올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공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말만 하면 거짓말을 했는데 도쿄 주민들은 왜 이런 인간을 뽑았냐는 거죠. 내용 중에는 코이케는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지지층이 반대층을 공격하도록 하는 정치꾼이라면서 오직 그런 쪽으로만 머리를 굴린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여제 코이케 유리코를 저술한 이시이 씨는 코이케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서 항상 거짓말을 하면서 사기에 능하고 강한 공격성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나르스시적 인격의 소유자라서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을 내려가는 정치를 하고 있다 등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꾼에게 속아버린 도쿄 주민들은 큰 죄를 지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지던트 온라인은 또 다른 글에서 코이케에게 신성한 한 표를 던진 서민들은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의 글에서 코이케에게 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최근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이케는 도쿄도미 퍼스트라는 정치 수법으로 깨끗한 일반 도민들을 대변하는 듯한 퍼퓰리즘의 대가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찡코점에 대한 공격이나 밤의 거리를 겨냥하는 발언을 하면서 일반 도민을 대표해 투쟁하는 듯한 이미지 정치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쿄 도민들의 도쿄 도지사 여론조사를 보면 과거 행적이나 공약 실천 실적이나 인격 등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C19 대책을 잘 세우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이케가 매일 브리핑을 하고 피켓을 들고 호소를 하는 모습에서 이미 승패가 갈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퍼퓰리즘 선동에 탁월한 재주를 가진 쇼맨십 정치인인 코이케를 C19의 두려움을 가진 도쿄 도민들이 기꺼이 지지를 보냈다고 지적합니다. 그만큼 코이케의 잔머리가 탁월할 뿐이라는 비난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코이케에 대한 비난 기사를 쏟아내는 프레지던트는 뻔뻔하게 말하는 지조 없는 여제의 정체라는 또 다른 기사를 계속 올립니다. 코이케가 카이로 대학에 같이 다니던 친구에게 가짜로 학교 다닌 것은 언급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들킨다. 라고 한 말로 기사를 시작합니다.
코이케가 95년도 한신 대지진 때 선거구 사무실에서 매니큐어를 바르면서 엉뚱한 선거구 영향을 이야기한 것, 2002년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하면서 메구미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을 때 코이케는 부모의 기자회견에서 함께 울며 위로하던 모습을 연출했죠. 마치고 나가던 코이케가 후다닥 들어와서 자신의 가방을 찾으면서 내 가방이 없어졌다 라고 허둥지둥 되더니 구석에 있는 가방을 찾고는 내 가방이 납치된 줄 알았네 라며 호호호 하던 모습 등을 동료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인격 자체가 잘못된 인간이라는 거죠. 프레지던트 온라인파는 당분간 코이케에 대한 악담을 계속 퍼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또 다른 주간지 주간 문춘도 여제 코이케 유리코의 저자인 이시이 타이코 씨의 인터뷰를 기사화하면서 코이케는 여성의 이미지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유능한 여성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준 일본 미디어도 공범이다. 그리고 일본 사회도 코이케 유리코라는 괴물을 만든 왜곡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이케 유리코 같은 인간이 어떻게 정치인이 될 수가 있으며 칭송을 받을 수가 있는지 모두가 일본 언론과 일본 국민들과 일본 사회의 잘못이라는 거죠. 이런 기사들이 야후 재팬에 올라오면서 코이케에 대한 비난 댓글이 계속 달렸습니다. 60% 이상 지지한 일본인들과 비난 댓글을 쏟아내는 일본인이 다를 수가 없지만 비난 댓글은 정말 많습니다. 이 사람은 동일본 대지진 때 가방 하나 들고 기념사진만 찍고 돌아갔다. 피해자의 이야기도 안 듣고 돌아서는 모습에 당황한 어른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 공약은 대부분 실현되지 않았다. 이제 괴로운 4년이 기다리고 있다. 도쿄에서 이 사람의 본성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끔찍하다. 사실 아무리 코이케에 대한 비난을 쏟아부어도 혐한 정치인에게 항상 몰표를 주는 일본인들이 뭐 할 말이 있을까요? 그러니 미모의 여성 정치인, 단호한 여성 정치인, 이미지에 푹 빠져서 코이케를 또 선택하게 되죠. 아무 생각 없기로 항상 아베와 경쟁하는 코이케가 또 얼마나 빨리 위태롭게 할지 구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